5살 아들의 실종. 민준아! 어디 있어?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난 사돈총각. 저 사람 왜 저렇게 민준이 같지? 25년 만에 모자상봉. 민준아, 정말 내가 민준이구나. 모자 일치율 99.99%. 국밥집 사장 박영희 이야기기. 저는 58살 박영희입니다. 25년 전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들을 놀이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국밥 냄새에 이끌려 그 아이가 다시 찾아올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30년 가까이 국밥을 끓이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이찬원 씨 노래를 들었어요. 참 좋은 사람, 엄마의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명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는 마치 제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울지 말아요. 그 한마디에 매번 눈물이 났죠. 그런데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사돈집 총각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잃어버린 제 아들을 다시 찾아주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함께 있어주는 마음,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힘든 순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문을 다시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고 있던 진짜 가족을 찾고 싶으신가요? 잠시만요. 진심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곧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어쩌면 이찬원 씨 노래처럼 따뜻한 변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시작될지 모릅니다. 폐업 통보서. 비는 새벽부터 내렸다. 부산 변두리 낡은 간판 하나가 빗줄기에 젖어 있었다. 영희국밥. 30해를 버텨온 간판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글씨는 흐려졌지만 그래도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이었다. 박영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다. 언제나처럼 뼈를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30해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의식이었다. 손은 늙어주름졌지만 움직임은 정확했다. 국물 맛을 보는 순간만큼은 그녀도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전 10시. 비가 잠시 그쳤다. 그때 한 남자가 식당 앞에 섰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공무원이었다. 그는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테이프 소리가 찢어지듯 날카로웠다. 박영희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유리문에 붙은 하얀 종이 빗방울이 글씨를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 지정 통보서. 본 건물은 철거 대상 구역에 포함됨. 30일 내 자진 이전 요망. 글씨가 흔들렸다. 아니,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종이를 뜯어냈다. 찢었다. 하지만 찢어진 종이 뒤에도 똑같은 글씨가 또 보였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었다. 58배 얼굴. 주름진, 지친, 무너진 얼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빗물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젖은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었다. 30회. 이 자리를 지킨 30해가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저녁 6시. 손님은 3명뿐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국밥을 내고 반찬을 채우고 계산을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일찍 나갔다. 오후 9시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엄마, 뉴스 봤어요. 그 동네 재개발 확정됐대요. 목소리는 담담했다. 놀라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목소리. 엄마, 그냥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그 식당 의미 없잖아요. 30년 했으면 됐어요. 박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영희국밥. 그녀의 이름. 그녀의 전부. 민수야, 네, 엄마, 이 식당이 내 형 찾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형은 25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제 그만 놓으셔야죠. 전화가 끊겼다. 박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봤다. 58.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25년 전에 멈춰 있었다. 5살짜리 아들이 놀이터에서 사라진 그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이 자리에 섰다. 혹시 아이가 돌아와서 엄마를 찾을까봐. 혹시 냄새를 맡고 이 집을 알아볼까봐. 30년 동안 같은 국밥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끓였다. 비는 밤새 내렸다. 그녀는 식당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이찬원의 노래 참 좋은 사람과 엄마의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들을 때마다 마치 영희에게 직접 건네는 위로처럼 들렸다. 괜찮아요. 이제는 울지 말아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영희의 눈가엔 어김없이 눈물이 고였다. 불이 꺼진 주방, 식은 육수, 빈 테이블,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우산을 쓴 여자, 차갑게 미소 짓는 얼굴, 윤지연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철거 예정구역 현장 사진, 보고서에 첨부할 사진. 박영희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30회 전 아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고 있었다. 가족의 그림자. 윤지연의 하루는 완벽했다. 적어도 카메라 앞에서는. 부산 도시재생 프로젝트 윤지연 차장이 이끕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정갈한 정장, 단정한 머리, 계산된 미소. 32. 재개발 사업 홍보팀 차장. 성공한 여자의 표본.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공존입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거세 공존 주민과 미래의 공존. 거짓말이었다. 완벽한 거짓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카메라 뒤에서 민수가 촬영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애정으로 가득했다. 촬영이 끝나자 민수가 다가왔다. 완벽했어요, 지연 씨.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바뀌긴 뭐가 바뀌어. 그냥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거지. 민수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녀가 피곤한 줄로만 알았다. 저녁,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릴까요? 결혼 이야기.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당신, 엄마, 그 국밥집. 여자 말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네. 고집은 세지만 좋은 분이에요. 지연 씨도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지연은 웃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그래요. 곧 만나게 될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지연의 차로 이동했다. 민수가 조수석에 앉자 지연이 말했다. 민수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만약 치매 같은 거 오면 자식이 대신 처분할 수 있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연은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둠 속에 가려졌다. 민수는 몰랐다.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지연이 의도적으로 그 대화를 유도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연의 동생이면서 사무실 동료 윤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28. 변호사. 밝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누나와는 정반대였다. 누나, 재개발 구역 리스트 봤어요. 도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영희국밥 이거 진짜 철거해야 해요? 30년 된 곳이잖아요. 지연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30년이면 뭐해. 낡은 건 철거해야지. 하지만 저기 사람 살아요. 사는 흔적이 있어요.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흔적은 지워야 새로 쓸 수 있는 거야. 도연아, 도연은 누나의 눈빛을 바라봤다. 거기엔 증오가 있었다. 무언가에 대한 깊은 증오. 누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 항구가 보였다. 저 너머 어딘가에 그녀가 무너뜨리려는 국밥집이 있었다. 도연은 한숨을 쉬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어린 어머니 윤명자,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 아버지가 아니었다. 불륜의 상대. 사진 뒤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남자에게 복수해줘. 지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지연의 집에 왔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이야기 꺼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지연 씨, 왜 자꾸 우리 엄마를 그 국밥집 여자라고 불러요? 지연은 잔을 내려놓았다. 미안해요. 습관이에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영희, 윤명자가 평생 증오한 이름. 그 여자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 자신. 아이러니했다. 민수는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지연 씨.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의 어깨 너머로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 동그라미 철거 예정일 27일 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국밥집의 손님. 비가 그친 오후였다. 윤도현은 영희 국밥 앞에 섰다. 간판을 올려다봤다. 낡았지만 정겨운 글씨체. 무언가가 가슴을 쳤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 왜 이곳이 철거 대상이지? 그는 개발 비리를 조사 중이었다. 부당한 철거, 주민동의 없는 강제 이주, 내부 고발 변호사로서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 식당 앞에 서자 일과 무관한 감정이 밀려왔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박영희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도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저 여자의 눈빛,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 영희는 숨이 막혔다. 저 청년, 저 눈빛, 아들과 똑같았다. 25년 전 사라진 아이의 눈빛. 앉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식당은 비어 있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여기 오래 하신 거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영희는 물을 따라주며 대답했다. 손이 떨렸다. 물이 조금 넘쳤다. 죄송해요. 요즘 손이 말을 안 들었어. 괜찮아요. 도연은 식당을 둘러봤다. 벽에 사진들,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놀이터에서 찍은 듯한 사진. 그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다. 저 아이는요? 영희는 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였다. 제 아들이에요.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이런 데까지.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영희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떴다. 30년 동안 매일 끓인 육수. 그릇에 밥을 담고 고기를 올리고 국물을 부었다. 팔을 썰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그릇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드세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떴다. 국물이 입안에 퍼졌다. 뜨겁고 진하고 그리운 맛. 이상했다. 처음 먹는 맛인데 어딘가에서 먹어본 것 같았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끓여준 것 같은. 맛있어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맛도 오래 못 내겠네요. 철거 통보 받으셨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을 한 자리에서 버텼는데 한 달 만에 나가래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부당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이 여자를, 이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 충동.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젊은이가 왜? 저 변호사예요. 부당한 철거를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희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영희는 명함을 받았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윤도현. 윤도현. 이름을 읽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도연이 그릇을 옮기려다 영희의 손을 스쳤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영희는 그 손을 바라봤다. 아들의 손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온기. 저기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28기요. 28.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 나이였다. 영희는 뒤로 물러났다. 숨이 가빠졌다. 도연이 놀라 일어났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비슷해서요. 뭐가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 침묵. 도연은 벽의 사진을 다시 봤다. 어린아이. 그리고 자신. 눈매가 비슷했다. 웃는 모습이 비슷했다. 저 혹시 그 아이 어떻게 잃어버리신 거예요? 영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25년 전 놀이터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어요. 5살이었죠.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25년 전, 자신의 기억은 6살부터 시작됐다. 그전은 모호했다. 어머니 윤명자는 늘 말했다.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기였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가끔 꿈을 꿨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부르는 꿈. 도연아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 다시 올게요. 도연은 일어났다. 계산을 하려 했지만 영희가 손을 저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도연은 문을 나섰다. 뒤돌아봤다. 유리문 너머로 영희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국밥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그리고 영희의 눈빛, 그 슬픔, 그 그리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25년 전 국밥집. 영희는 국밥집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영희가 국밥을 내오자 김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저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제 해운대 쪽에서 남편분을 봤는데 여자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영희의 손이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좀 그래 보여서 죄송합니다. 괜히 말씀드린 건가?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마 거래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영희의 귓가에는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남편분이 요즘 자주 혼자 외출하시나 봐요. 라고 물었고 옆집 할머니는 부부싸움 없으세요? 요즘 남자들 조심해야 해요.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일주일 뒤 영희의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가 가게로 찾아왔다. 영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미숙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나 지난주에 광안리에서 내 남편 봤어. 젊은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더라.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내가 착각할 리 없지. 가까이서 봤어. 미안해 말 안 할까 하다가. 그날 밤 영희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낯선 번호들, 삭제된 메시지 흔적들, 모든 것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희는 밤새도록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최무식은 고개를 숙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미안해.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윤명자라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미 끝났어. 영희는 이혼 서류를 던졌다. 당장 나가요. 최무식은 무릎을 꿇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영희는 울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5살 민준이 한 번만 기회를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할게. 그 여자를 완전히 정리하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그게 안 되면 당장 이혼이에요. 최무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며칠 후 최무식은 윤명자를 만났다. 작은 카페 구석진 자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명자는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최무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우리 이제 끝이야. 명자의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최무식은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가족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둬. 법적으로든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을 거야. 알아들었어? 명자는 얼어붙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최무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당신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명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느꼈다. 최무식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저 사람들에게 복수해줄게.
3년 후 명자는 혼자 딸 윤지연을 낳아 키웠다. 최무식은 그 사실을 몰랐다. 영희도 몰랐다. 명자는 철저히 숨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했다. 복수의 서막. 25년 전, 1999년 여름, 명자는 박영희 모자를 미행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영희 국밥집 근처 놀이터. 그녀는 멀리서 지켜봤다. 영희가 민준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아이가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을. 저 행복을 빼앗아야 해. 어느 금요일 오후 명자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다렸다. 영희와 민준이 왔다. 놀이터는 평일이라 조용했다. 5살 최민준은 엄마 손을 잡고 그네를 바라봤다. 엄마, 저거 타고 싶어요. 박영희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그네를 태웠다. 민준아,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민준은 그네를 타기 시작했다. 영희는 근처 화장실로 향했다. 명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일 오후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5분이 지났다. 민준은 여전히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애야, 민준이 돌아봤다. 누구세요? 아줌마는 엄마 친구야. 엄마가 아줌마한테 민준이 좀 데려다 달라고 했어. 엄마가요? 응, 급한 일이 생겨서. 가게로 먼저 가야 한대.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민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래요. 명자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아줌마 핸드폰 있는데. 진짜요? 응, 이리 와봐. 민준이 다가오는 순간 명자는 아이의 손을 낚아챘다. 아줌마!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엄마가 다쳐.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은 겁에 질려 울음을 삼켰다. 명자는 재빨리 아이를 끌고 놀이터를 벗어났다. 주차된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엄마, 엄마! 민준은 울기 시작했다. 명자는 차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다. 울지 마. 곧 새 집으로 갈 거야. 차는 빠르게 놀이터를 떠났다. 5분 뒤 영희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민준아? 대답이 없었다. 민준아, 어디 있어? 영희는 미친 듯이 놀이터를 뛰어다녔다. 하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5살, 베이지 색상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경찰이 왔다. 수색이 시작됐다. CCTV를 확인했다. 한 여자가 아이를 억지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 유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희는 무너졌다. 밤새 울었다. 남편 최무식은 경찰서를 오갔다. 하지만 단서는 없었다. 1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이 변했다. 술을 마셨다. 늦게 들어왔다. 당신이 제대로 봤어야지. 왜 혼자 두고 간 거야?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자신을 원망했다. 그날 밤 윤명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에 5살 아이가 자고 있었다. 최민준. 아니, 이제는 다른 이름이었다. 윤도현,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명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집이야, 도현아. 명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복수였다. 최무식에게, 박영희에게,
세상에 대한 복수, 그들이 사랑한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 명자가 선택한 방법이었다. 아이는 울었다. 매일 밤 울었다. 명자는 아이에게 새로운 기억을 주입했다. 너의 아빠는 돌아가셨어. 너는 원래 여기서 태어났어. 엄마는 나야. 반복되는 말. 아이의 기억은 흐려졌다. 진짜 엄마의 얼굴이, 집의 모습이, 국밥 냄새가 점점 사라졌다. 3년이 지났다. 아이는 윤도현이 됐다. 명자의 친딸 윤지연은 동생을 증오했다. 저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입 다물어, 지연아. 명자는 도연을 더 아꼈다. 지연에게는 차갑게, 도연에게는 따뜻하게. 그것도 복수의 일부였다. 모든 것을 뒤틀어 놓는 것. 10년이 지났다. 도연은 자신의 진짜 과거를 잊었다. 가끔 꿈을 꿨다. 낯선 여자가 국밥을 끓이는 꿈. 따뜻한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꿈. 하지만 깨면 사라졌다. 명자는 만족했다. 영희의 아들을 빼앗았다. 영희의 삶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더 완벽한 복수가 필요했다. 지연아, 너 재개발 회사 들어가라. 왜요? 부산에. 내가 무너뜨려야 할 곳이 있어. 지연은 어머니의 눈빛을 봤다. 광기였다. 하지만 지연도 그 광기를 이해했다. 자신도 세상을 증오했으니까. 어디요? 연기국밥. 명자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젊은 박영희가 웃고 있는 사진. 간판 앞에서 저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빼앗아. 그게 우리 가족의 사명이야. 지연은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웃었다. 어머니처럼 차갑게. 현재 명자는 요양원에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명자는 치매에 걸렸다. 기억이 뒤섞였다.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지 않았다. 과거의 죄책감이 헛소리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도현아, 미안해. 간호사가 물었다. 누구세요, 도연은? 명자는 울었다. 내가 훔친 아이야. 영희의 아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일 뿐이었다. 복수는 계속됐다. 지연은 재개발을 진행했고 도연은 그것을 막으려 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진실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운명은 다시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상견례. 해운대 한정식집. 룸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민수는 넥타이를 고쳐맸다. 오늘은 약혼녀 윤지연의 어머니와 자신의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조금 늦으신데요. 식당 일이 바빠서. 최무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리면 되지. 지연이 말했다. 제 어머니도 곧 오실 거예요. 요양원에서 모시고 오는 중이에요. 문이 열렸다. 동생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뒤로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휠체어에는 윤명자가 앉아 있었다. 순간 최무식의 얼굴이 굳었다. 시간이 멈췄다. 명자는 최무식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의 어머니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연기했다. 최무식은 겨우 대답했다. 아, 내 최민수 아버지입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와 지연은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명자가 먼저 말을 이었다.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우리 지연이가 무척 좋아해요.
명자는 그것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지연이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시면. 괜찮아, 지연아.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떨리네. 지연이 간호사에게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시겠어요? 여자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도연도 나가려 하자 명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도현이는 여기 있어. 젊은 남자가 멈춰서더니 명자 곁으로 다가갔다. 단정한 인상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네, 어머니. 도연은 명자의 옆에 섰다. 최무식은 그 남자를 흘끗 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명자는 최무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실 오래전에 사업 관계로 한 번 뵌 것 같기도 한데 기억나세요? 최무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제 착각이었나 봐요. 명자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잠깐만요.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어디세요? 아, 식당 정리하시느라. 네. 알겠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민수는 지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모시러 다녀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녀오세요. 민수가 나가자 방 안에는 최무식, 명자, 지연, 도연 네 사람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명자는 휠체어에서 조금 몸을 일으켰다. 도연이 말렸지만 그녀는 최무식에게 다가갔다. 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무식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 놀이터에서 사라진 아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최무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당신 아직도 그 애를 찾고 있었어? 최무식은 숨을 멈췄다. 당신 지금 최무식 씨. 명자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아이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무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당신이 민준이를. 그 애 내가 키웠어. 25년 동안. 최무식은 명자의 옷깃을 잡았다. 내 아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바로 옆에. 그녀의 눈빛이 도연에게 향했다. 최무식은 본능적으로 도연을 봤다.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도연의 얼굴, 턱선, 눈매, 이마의 각도. 25년 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었다. 거짓말. 흐쉬. 명자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곤란하잖아요. 사돈될 사람인데. 정말로 우리 민준이라고. 최무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명자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민준아. 최무식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 명자가 그 손을 쳐냈다. 이름이 도현이야. 최민주는 죽었어. 25년 전에. 최무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였다. 미친년. 말 조심하세요. 당신의 아들 앞에서. 명자는 웃었다. 광기 어린 웃음. 지연은 어머니와 최무식을 번갈아 봤다. 도연을 보며 물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지? 도연도 황당한 상황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명자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마치 자신의 역할이 그것뿐인 것처럼. 지연과 도연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최무식은 뒷목을 잡았다. 숨이 가빠졌다. 아버님! 지연이 놀라 일어났다. 최무식은 비틀거렸다. 그의 눈은 도연을 향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 잃어버린 아들. 민준아, 내가 아빠야.
도연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명자가 속삭였다. 후회하세요. 그때 절 버렸던 거. 명자는 차갑게 웃었다. 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웃음이 사라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참, 여기 당신 딸도 있네요. 최무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내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명자는 지연을 향해 천천히 손을 가리켰다. 바로 저 아이예요. 지연이. 최무식이 지연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친딸이라니. 더 큰 쇼크가 몰려왔다. 최무식은 뒷목을 부여잡았다. 숨이 가빠졌다. 몸이 흔들렸다. 순간 최무식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다. 얼굴이 파래졌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지연이 달려와 그를 붙잡았지만 최무식은 그대로 쓰러졌다. 도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다. 명자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가만히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쓰러진 최무식을 내려다보며 명자는 미소 지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 불러요. 종업원들이 달려왔다. 혼란이 시작됐다. 명자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최무식 씨. 구급차가 도착했다. 하지만 최무식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다. 심장마비였다. 민수가 어머니 박영희를 데리고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구급차와 경찰차만 남아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 지연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보, 그날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뒤틀렸다. 그리고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영희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을 사랑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제 그마저 떠났다. 민수는 울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민수 씨, 제가 있잖아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도연이 들어섰다. 그는 민수와 함께 재개발 문제로 대립하던 사이였지만 머지않아 매형과 처남 사이가 될 것이다. 도연은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상주석에 앉아 있는 영희를 봤다. 영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아려왔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도연은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 씨, 조의를 표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도연 씨 와주셨군요. 혼자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도연은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상주들을 챙겼다. 마치 가족처럼. 영희는 멀리서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 익숙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민준이 같이? 조문객 몇몇이 상주석 뒤를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진짜 고인하고 똑 닮았네. 그니까 상주 아들보다 더 닮은 것 같은데. 혹시 친척 아닐까? 얼굴이 영정 사진이랑 빼닮았어. 영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다시 바라봤다. 조문객들을 응대하며 웃고 있는 그의 옆 얼굴. 영정 사진 속 젊은 날의 최무식과 겹쳐졌다. 설마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다. 25년 전 잃어버린 그 아이. 찾지 못한 첫째 아들.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영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드세요. 기운 좀 차리셔야죠. 고맙습니다. 영희는 도연의 손을 봤다. 민준과 똑같은 손가락 모양. 새끼손가락에 있는 작은 점까지. 혹시 실례지만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가요? 원래 여기 부산 사람입니다. 언제부터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부터요. 영희의 손이 떨렸다. 차가 바닥에 쏟아졌다. 아, 죄송합니다. 도연이 재빨리 닦아냈다. 괜찮습니다. 제가 새로 가져올게요. 도연이 자리를 떴다.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흘 후 장례식이 끝났다.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왔어요. 명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도연아. 네. 엄마. 명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힘없는 손이었다. 엄마가 미안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곧.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도연은 당황스러웠다. 간호사님. 간호사가 들어왔다.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자꾸 헛소리를 하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약 드리면 진정되실 거예요. 도연은 어머니를 재웠다. 하지만 명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치매는 그녀의 비밀을 지킬 수 없었다. 진실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차를 몰고 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영희 국밥집 앞에 섰다. 왜인지 오늘따라 이곳이 자꾸 생각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영희는 울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충동. 괜찮으세요? 영희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내 아들 같아요. 도연의 가슴이 뛰었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진의 진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 영희 국밥 앞에 섰다. 민수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어머니의 삶이 여기 있었다. 30년의 무게가. 들어가요. 종소리가 울렸다. 영희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 더. 도연이었다. 어머님, 제 동생이자 동료 소개해 드릴게요. 윤도현 변호사예요. 영희는 숨이 막혔다. 청년. 도연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뵌 적 있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다. 지연이 그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앉아라. 다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재개발건 들으셨죠?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영희는 지연을 바라봤다. 알아, 철거 통보서에 내 이름 있더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법적 절차예요. 이해해 주세요. 도연이 끼어들었다. 누나, 그건 아니잖아. 이 식당은 부당하게 철거 대상에 올라갔어.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도연아, 일과 가족은 분리해야지. 가족이라면
더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긴장이 흘렀다. 민수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엄마, 국밥 좀 주세요. 지연 씨도 먹어보고 싶대요. 영희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도연이 따라 들어왔다. 혼자 하시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도연은 그릇을 꺼냈다.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수없이 해온 일처럼.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여기 그릇은 어디 있죠? 저기 왼쪽 위. 도연은 정확히 그 위치로 손을 뻗었다. 망설임 없이. 영희는 전율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도연도 놀랐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설명할 수 없는 연결. 피의 끌림. 국밥을 내왔다. 지연은 한 숟가락 떴다. 표정이 변했다. 맛있었다. 너무 맛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괜찮네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 맛이에요. 어릴 적 먹던.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좋아하던 맛이지. 도연은 국밥을 먹다가 멈췄다. 이상한 감각. 이 맛. 이 냄새. 너무 익숙했다. 어린 시절 누군가 이 맛을 먹여준 기억. 하지만 명자는 국밥을 끓이지 않았다. 저 실례지만 이 레시피 오래된 거예요? 30년째 똑같아요. 단 하루도 안 바꿨어요. 그럼 30년 전에도 그래요. 내 아들이 좋아하던 맛이에요. 영희는 벽에 사진을 가리켰다. 5살 꼬마.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눈매, 입모양, 웃는 방식.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아이가 저랑 닮았네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너무 많이 닮았어요. 지연은 그 장면을 지켜봤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도연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녁이 됐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다. 도연이 다가갔다. 왜 우세요? 당신이 너무 그 애 같아서. 어머님의 아들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식당 지킬게요. 왜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같지 않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영희는 도연을 안았다. 25년 만에 안는 아들. 그녀는 몰랐지만 본능은 알고 있었다. 도연도 울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고개를 들자 도연은 가게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게 개업식 사진. 젊은 영희와 남편 그리고 어린아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사진 속 아이. 5살쯤 돼 보였다. 밝게 웃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아이, 나랑 너무 닮았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았다. 명자가 보여준 적 있는 사진이었다. 두 사진을 비교했다. 눈의 모양,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귀의 형태. 똑같아. 도연의 손이 떨렸다. 영희는 도연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봤다. 그 사진이 궁금하세요? 아드님을 잃어버리셨다고 했지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 아들 민준이 25년 전에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5살 때 놀이터에서. 그 후로 못 봤어요. 도연은 사진을 다시 봤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 사진을 봤다. 이 아이 생일이 언제예요? 1998년 3월 15일이에요. 왜요? 도연은 숨이 막혔다. 3월 15일. 자신의 생일이었다. 저 실례지만 이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영희는 벽에서 사진을 내렸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8년 3월 15일. 민준이 돌잔치.
도연의 세상이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명자의 말이 울려 퍼졌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곧. 저 이 사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왜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꼭 돌려드릴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사진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밖에서 지연은 그 모습을 봤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요양원의 명자가 받았다. 지연아. 도연이가 감 잡고 있어요. 명자는 웃었다. 그래 피는 속일 수 없지. 이제 다 말해야겠다. 안 돼요. 아직은. 늦었어. 지연아 진실은. 이미 새어나오고 있어.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핸들을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꿈을 꿨다. 어린 자신이 국밥을 먹고 있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민준아, 맛있니? 네. 엄마! 민준. 그 이름. 도연은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흘렀다. 내 이름이 민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1999년 부산 놀이터 실종 아동. 기사가 떴다. 최민준. 5살. 사진이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봤다. 자신이었다. 이게 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너지는 세계. 도연은 밤새 자료를 뒤졌다. 1999년 실종 사건. 최민준. 5살. 부산 놀이터. 어머니 박영희.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이게 사실이면 나는 유괴된 아이?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누나? 아니, 지연은 친누나가 아닐 수도 있다. 어머니? 명자는 진짜 어머니가 아닐지도. 새벽이 됐다. 도연은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요양원. 명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명자는 돌아봤다. 아들의 얼굴. 아니, 훔친 아이의 얼굴. 도현아. 제 이름이 뭐예요? 명자는 침묵했다. 민주는 식당에서 가져온 사진을 내밀며 말했다. 최민준이죠. 제 진짜 이름.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았구나. 왜 그랬어요? 왜 날 데려온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복수하고 싶었어. 누구한테요? 박영희 내 진짜 엄마한테. 도연은 뒤로 물러났다. 진실이었다. 정말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이용한 거예요? 복수의 도구로?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 아들 같았어. 거짓말! 도연은 소리쳤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도연은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 인생이 다 거짓이었어. 한 달 후, 민수와 지연의 결혼식이었다. 화려한 예식장. 하객들이 가득했다.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섰다.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걸어 들어왔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약이 진행됐다. 반지를 교환했다. 키스했다. 박수가 터졌다. 영희는 앞줄에 앉아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다. 상실의 눈물이었다. 아들이 저 여자와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축하했다. 민수는 웃었다. 지연도 웃었다. 완벽한 부부처럼. 도연은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누구의 동생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정체성이 흔들렸다. 피로연이 끝나고 영희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 요양원 가자. 사돈 어른 뵈러. 지연은 망설였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가야겠어. 도연도 따라갔다. 네 사람은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상태가 악화됐다. 치매가 깊어지고 있었다. 영희가 들어서자 명자의 눈이 번쩍 떠졌다. 당신 박영희. 그래요, 나예요. 명자는 웃었다. 미친 듯이. 왔구나. 마침 잘 됐어. 말해줄 게 있어. 지연이 급히 말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영희를 가리켰다. 사돈, 당신 아들을 몰라보냐고. 영희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아이, 그 애가 당신 잃어버린 아들이야. 명자는 도연을 가리켰다. 도현이가 최민준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간이 멈췄다. 영희는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영희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엄마,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에요. 도연이는 제 동생이에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연아. 내 친동생이 아니야. 내가 훔친 아이야. 25년 전에. 도연은 벽에 기댔다. 세상이 무너졌다. 그럼 누나는 친누나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울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울음. 어머니, 왜 말해요? 명자는 눈을 감았다. 그땐 그냥 똑같이 아프게 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영희는 도연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민준아, 정말 내가 민준이니? 도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보면 가슴이 아파요. 영희는 도연을 껴안았다. 25년 만의 포옹. 두 사람은 울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족, 정체성, 복수, 모든 것. 그럼 내가 사랑한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었어. 그녀는 웃었다. 미친 듯이. 그리고 울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그리고 눈을 감았다. 숨이 멈췄다.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늦었다. 윤명자는 세상을 떠났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상처는 모두에게 남았다. 영희는 도연을 놓지 않았다. 민수는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형이 돌아왔구나. 가족이 다시 만났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피로 엮인 운명. 명자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참석자는 지연과 도연뿐이었다. 영희는 오지 않았다. 민수도 오지 않았다. 지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재만 남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도연은 지연에게 말했다. 누나 아닌가? 누나라고 불러, 도연아.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린 알아, 하지만 25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혼란스러워. 누가 진짜 가족인지. 지연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 피는 속일 수 없나 봐. 너는 결국 친엄마를 선택했잖아. 선택이 아니라 진실이잖아. 진실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거짓이었니?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병원 유전자 검사실. 영희와 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봉투를 건넸다. 결과 나왔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펼쳤다. 모자 일치율 99.99%. 영희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아, 정말 내가 민준이구나. 도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25년 만에 찾은 엄마. 하지만 기쁨보다 혼란이 컸다. 엄마 제 이름은 뭐예요? 최민준 내 진짜 이름이야. 하지만 전 25년 동안 윤도현이었어요.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살아.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두 개의 삶, 두 개의 정체성. 그는 누구인가? 그날 밤 도연은 민수를 만났다. 형제가 마주 앉았다. 형, 민수가 먼저 말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입양된 내가 가짜고 유괴된 형이 진짜라니. 민수야, 하지만 이해해요. 형은 피해자예요. 나도, 엄마도, 형도 모두.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서. 민수는 웃었다. 형은 원래 그 자리 주인이었어요. 난 빌린 거였고. 그렇게 말하지 마. 넌 엄마의 진짜 아들이야. 피가 다를 뿐이지. 두 형제는 울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며칠 후 도연은 지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누나,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왜 왔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린 이제 남이야. 도연은 지연에게 다가갔다. 25년 동안 누나였어. 그게 거짓이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누난 여전히 누나야. 지연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바보 같은 소리. 피가 반만 섞인 남매. 피만 가족인 건 아니잖아. 지연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럼 박영희는? 피가 섞였으니까 선택한 거잖아. 선택이 아니라 의무지. 난 그분께 빚졌어, 25년을.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넌 착해. 도연아 너무 착해서. 모두를 안으려고 하지.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선택해야 해. 왜? 왜냐면 난 여전히 박영희가 싫거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가 평생 증오한 사람이야. 나도 똑같이 배웠어. 증오하는 법을. 도연은 안타까운 눈으로 지연을 봤다. 그 증오 이제 내려놓으면 안 될까? 못 내려놔. 이게 내 정체성이야.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개발은 계속될 거야. 영희도 값도 철거될 거고. 그럴 순 없어! 막아봐 할 수 있으면. 도연은 밖으로 나갔다. 지연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영희 국밥. 영희는 홀로 주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왔다. 엄마, 영희는 돌아봤다.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다. 민준아, 왜 이 시간에? 같이 있고 싶어서요. 도연은 걸레를 들었다. 테이블을 닦았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릴 땐 청소 안 도와줬는데. 이젠 도와드릴게요.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야.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모자는 나란히 청소를 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듯.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전 누구예요? 최민준이에요. 윤도현이에요? 영희는 걸레를 내려놓았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돼. 엄마는 내가 누구든 사랑해.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집인지, 누가 가족인지. 영희는 아들을 안았다. 천천히 찾아가면 돼. 엄마가 기다릴게. 밖에서 지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전쟁은 시작됐다. 함정 인터뷰. 재개발 논란이 언론에 오르기 시작했다.
부당한 철거, 주민동의 없는 강제 이주. 시민단체가 움직였다. 영희국밥을 지켜라. 도연은 선두에 섰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이 식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30년의 역사이고 한 사람의 삶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가 도연을 비췄다. 지연은 회사에서 그 장면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도연이가 적이 됐네. 상사가 들어왔다. 윤 차장, 언론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뷰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연은 각오를 다졌다. 전쟁이었다. 사흘 후 생방송 스튜디오. 지연이 앉았다. 완벽한 정장, 단정한 머리, 차분한 표정. 카메라가 돌아갔다. 오늘은 부산 도시재생 프로젝트 2 윤지연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기자가 웃으며 시작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희국밥 철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연은 준비된 답을 내놓았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죠. 저희는 충분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 동의는 받으셨나요? 물론입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영희국밥 주인 박영희 씨도 동의하셨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내 시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기자는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라고 하셨나요? 네, 저희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겠네요. 지연은 안도했다. 잘 넘어간 것 같았다. 그때 스튜디오 화면이 바뀌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차 안. 지연과 민수의 대화. 법적으로 어머님 명의라도 치매 오면 우리가 대신 팔면 돼.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디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 영상은 차장님이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온 겁니다. 제보자가 보내왔죠. 차장님, 이게 가족 간이 합의인가요? 지연은 말을 잃었다. 손이 떨렸다. 저는 그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연은 소리쳤다. 하지만 카메라는 진실이었다. 화면이 또 바뀌었다. 도연이 나타났다. 생중계로 연결됐다. 윤지연 차장, 아니, 누나,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영상 제가 제보했어. 지연은 화면을 바라봤다. 배신감이 몰려왔다. 도연아, 너까지. 사실을 말할게요. 윤지연 차장은 개인적 복수심으로 영희국밥을 철거 대상에 올렸습니다. 기자가 끼어들었다. 복수라니요? 무슨 관계시길래? 도연은 심호흡을 했다. 박영희 씨는 제 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윤지연 차장의 어머니 윤명자는 25년 전 저를 유괴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카메라가 지연을 클로즈업했다.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도연아, 제발. 진실을 말하는 거야. 누나 이제 그만 멈춰. 지연은 일어섰다. 방송 중단하세요. 하지만 생방송은 계속됐다.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윤명자는 불륜 관계였던 남자의 부인 박영희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들을 유괴해 키웠죠. 저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딸 윤지연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영희의 마지막 자존심인 영희국밥을 무너뜨리라고. 지연은 주저앉았다. 마이크가 떨어졌다. 이게 다 드러나다니. 기자가 물었다. 차장님, 사실인가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방송이 끝났다. 지연은 스튜디오를 나왔다. 복도에 도연이 서 있었다. 왜 그랬어? 도연아? 멈춰야 했으니까. 우리 가족이었잖아. 가족이라면 더욱 진실을 말해야지. 지연은 도연의 뺨을 때렸다. 넌 박영희를 선택했어. 나를 버렸어. 누나를 버린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멈춘 거지. 지연은 웃었다. 미친 듯이. 잘못?
내 인생 전부가 잘못이었나 봐. 불륜의 딸로 태어난 것부터. 그녀는 돌아섰다. 걸어나갔다. 그날 밤 민수가 도연을 찾아왔다. 주먹으로 도연을 때렸다. 형,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도연은 맞고 쓰러졌다. 미안해, 민수야. 미안하면 다해요. 내 아내 망가뜨려 놓고. 민수는 울었다. 도연도 일어나 민수를 안았다. 형도 아파.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어. 맞는 길이 뭐가 중요해요? 우린 다 망가졌어요. 두 형제는 바닥에 앉아 울었다. 영희 국밥. 영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재방송되는 인터뷰. 아들의 얼굴. 그리고 며느리의 무너지는 모습. 다들 아프구나.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모두가 상처받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간판에 글씨가 번졌다. 영희 국밥. 이 이름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청문회의 폭로. 시청 대회의실. 재개발 청문회가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와 시민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다. 단상에 윤지연이 섰다. 그녀는 며칠 사이 많이 야위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었다. 증인 윤지연, 선서하십시오. 지연은 손을 들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다. 의원이 질문했다. 차장님, 영희국밥 철거 과정에 불법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민동의서는 적법하게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도연이 방청석에서 일어섰다. 거짓말입니다. 의장이 제지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변호사 윤도현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연은 앞으로 나갔다. 서류 뭉치를 단상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조작된 동의서입니다. 박영희 씨의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땅은 내 거야. 박영희를 무너뜨리는 게 우리 가족의 사명이야. 청문회장이 웅성거렸다. 카메라가 지연을 클로즈업했다.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차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지연은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 곡수를 위해 재개발 프로젝트를 이용했습니다. 지연은 일어섰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제 어머니 윤명자는 박영희 씨를 평생 증오했습니다. 불륜 관계의 남자가 박영희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래서 복수했습니다. 박영희의 아들을 유괴해 키웠습니다. 그게 바로 윤도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죽기 전 제게 명령했습니다. 박영희의 마지막 자존심인 영희국밥을 무너뜨리라고. 청문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지연은 계속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불륜의 딸로 태어나 어머니의 증오를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지연은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아, 미안해. 내가 가족이었는데 난 널 복수의 도구로만 봤어.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 뒷문이 열렸다. 박영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 물었다. 증인이 아니신데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영희는 마이크 앞에 섰다. 이 땅은 제 것입니다. 30년 동안 국밥을 끓이며 지킨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영희는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너도 피해자야.
어머니의 증오를 물려받은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윤명자는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을 유괴했고 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아팠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고통.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용서하고 싶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만 낳으니까. 영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어머니의 복수.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아니야.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지연을 안았다.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해. 도연도 다가왔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청문회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의장이 선언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영희국밥은 보존됩니다. 박수가 터졌다. 영희는 눈물로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회사 사무실. 지연은 사표를 제출했다. 차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네, 책임져야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지연은 사무실을 나왔다. 밖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사표 냈어. 민수는 아내를 안았다.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지연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글쎄, 생각해 볼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영희국밥. 영희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도연이 옆에서 도왔다. 엄마, 이 정도면 됐어요? 조금 더 불을 낮춰봐. 모자는 나란히 국밥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문이 열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지연과 민수였다. 어서 오세요. 영희는 웃으며 맞았다. 지연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저희도 국밥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며느리인데.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다. 맛있게 드세요.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이 따뜻했다. 핏줄은 돌고 돌아도 결국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지. 영희의 독백이 흘렀다. 붕괴. 청문회 이후 폭풍이 몰아쳤다. 지연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위조, 직권남용, 사기.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변호사들이 권유했다. 합의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합의는 싫어요. 제대로 벌 받고 싶어요. 지연은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법원, 선고 공판일. 피고인 윤지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지연의 사회적 생명은 끝났다. 재개발 업계에서 영구 퇴출, 모든 자격증 박탈. 법정을 나서는 지연을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지연은 남편을 안았다. 울었다. 미안해,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 하지만 민수도 힘들었다.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최 대리, 부인 문제 때문에 팀 이미지가. 민수는 사표를 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와 지연. 좁은 원룸이었다. 넓은 아파트는 팔았다. 빚을 갚기 위해.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지연이 물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셨다. 혼자.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책했다. 내가 이 사람을 망쳤어. 요양원.
윤명자의 빈 병실. 도연은 홀로 그곳에 섰다. 어머니라고 부르던 여자가 누웠던 침대. 이제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법무법인. 도연의 상사가 불렀다. 도연 변호사, 언론 노출이 너무 심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이. 사직하겠습니다. 뭐? 제가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도연은 사표를 냈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로 일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족 문제가 공개됐으니까. 영희국밥. 도연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영희는 도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가족이란 게 뭐죠? 잃어버려도 잊지 않는 게 가족이야. 전 잃어버린 것만 같아요. 모든 걸.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넌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진실을 찾았잖아.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모두가 망가졌어요. 망가진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지.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영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줬다. 엄마가 여기 있어. 내가 기댈 곳은 여기야. 하지만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25년을 윤도연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최민준이 되라고? 불가능했다. 며칠 후 영희국밥에 손님이 줄었다. 소문이 퍼졌다. 거기 유괴 사건 가족이래. 복잡한 집안이더라. 사람들은 피했다. 영희는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30년을 지켰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다. 저녁 지연이 혼자 찾아왔다. 어머님, 왜 왔니?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힘든데 무슨 도움? 제가 망친 거잖아요. 제가 책임져야죠. 지연은 앞치마를 둘렀다.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연아, 고맙구나.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 매출은 바닥을 쳤다. 은행에서 통보가 왔다. 대출 상환이 연체됐습니다. 담보를 압류하겠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빼앗기는구나. 도연이 달려왔다. 엄마, 제가 돈 마련할게요. 어떻게? 넌 지금 백수잖아. 그래도 뭐라도 해볼게요. 도연은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유괴 피해자? 죄송합니다만. 문이 닫혔다. 도연은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민수도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다. 부인이 그 윤지연? 죄송합니다. 민수는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지연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여보, 먹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라면을 나눠 먹었다. 말이 없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영희국밥. 마지막 날. 영희는 주방을 청소했다. 30년 동안 썼던 냄비, 국자, 그릇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안녕, 다들 안녕. 도연이 들어왔다. 엄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아, 이제 됐어. 충분히 싸웠어. 안 돼요. 이 식당은 엄마의 전부잖아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전부야. 도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빈 식당에서 울었다. 밤, 간판에 불이 꺼졌다. 영희국밥. 30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다. 고마웠어. 여기서 보낸 시간들. 그녀는 돌아섰다.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연이 간판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글씨가 보였다. 영희국밥. 엄마,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혼자 비를 맞으며 섰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족도, 일도, 꿈도.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국밥의 향기. 6개월 후 같은 자리.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새 간판이 걸렸다. 도연국밥. 진심은 다시 끓는다. 문이 열렸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테이블이 가득 찼다. 주방에서 영희가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옆에서 도연이 도왔다. 엄마, 이 정도면 됐어요? 완벽해. 우리 민준이. 솜씨가 늘었네. 도연은 웃었다. 이제 그 이름이 어색하지 않았다. 최민준, 윤도현. 두 이름 모두 자신이었다. 홀에서 민수가 주문을 받고 있었다. 국밥 3개요. 알겠습니다. 그는 밝게 웃었다. 형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았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았다. 계산대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다.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녀의 얼굴은 편안했다. 권력도 명예도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점심시간이 끝났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오늘도 대박이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다들 수고했어. 영희가 국밥을 내왔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다. 지연이 중얼거렸다. 영희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연아, 너도 이제 레시피 배워야지.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복수는 끝났어. 이제 우리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말했다. 엄마, 제가 이 식당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영희국밥을 계속 쓸까? 새 이름을 쓸까? 고민했죠. 영희는 미소 지었다. 잘 지었어. 도현국밥. 내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하지만 엄마의 레시피예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 하지만 이젠 내 것이기도 해. 우리 것이기도 하고. 민수가 끼어들었다. 형, 다음엔 민수국밥도 만들어요. 모두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저녁이 됐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지연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왔다. 누나. 응? 아직도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지연은 웃었다. 당연하지. 피가 반쯤 섞였든 전혀 안 섞였든 넌 내 동생이야. 고마워요. 누나. 뭐가 고마워. 내가 더 고마운걸. 날 용서해줘서. 도연은 지연을 안았다.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린 모두 피해자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영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다. 민수도 옆에 섰다. 엄마, 우리 행복한 거죠? 그래, 민수야, 우리 이제 행복해. 영희는 아들들을 바라봤다. 한 명은 피로 연결됐고 한 명은 마음으로 연결됐다. 둘 다 소중했다. 밤이 깊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영희가 중얼거렸다. 핏줄은 돌고 돌아도 결국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지. 도연이 물었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30년 지킨 식당 없어졌잖아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진 게 아니야. 여기 있잖아. 새로운 모습으로. 하지만 민준아, 중요한 건 간판이 아니야. 이 맛이야. 이 마음이야. 영희는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끓이는 국밥. 그게 진짜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지연이 옆에서 말했다. 국밥처럼
식지 않는 인연이었네요. 우리. 민수가 웃었다. 맞아요. 한 번 끓으면 계속 뜨겁잖아요. 네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거리의 불빛이 따뜻했다. 몇 달 후, 도영국밥은 부산에서 유명한 맛집이 됐다. 줄이 서는 식당, 사람들이 기다리는 맛. 여기 진짜 맛있대요. 가족이 같이 하는 거래요. 진심이 느껴져요. 손님들의 입소문이 퍼졌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나이 든 여자였다. 여기 옛날 영희국밥 있던 자리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 옛날에 여기서 국밥 먹었어요. 20년 전에.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힘들었는데 이 국밥 먹고 위로받았어요. 그 맛 그리워서 찾아왔는데. 영희는 미소 지었다. 맛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여자는 국밥을 먹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울었다. 똑같아요. 그 맛이에요. 영희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국밥은 식어도 마음은 식지 않아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영희가 말했다. 오늘 깨달았어. 우리가 파는 건 국밥이 아니라 위로구나. 도연이 대답했다. 맞아요. 엄마, 우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다. 그게 가족의 힘이죠.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서 가능한 거예요. 네 사람은 웃었다. 불빛이 거리를 밝혔다. 도영국밥 진심은 다시 끓는다. 그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국밥의 향기가 퍼졌다. 가족은 계속 함께 국밥을 끓였다. 진심으로.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글 작성하는 데 힘이 됩니다. 또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